Create the value group by 공동구매의 가치를 더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동락 사업계획서 발표자 이도영입니다. 네, 저희는 회사 개요, 비즈니스 모델, 국내 시장 분석, 국외 시장 분석, 차별성 및 전략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사 개요입니다. 저희는 공동구매를 주제로 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회사명 동구동락은 사자성어 동고동락에서 고를 구로 바꾼, 같이 구매하면 재미가 두 배다, 이런 느낌으로 회사명을 동구동락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동구동락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공동구매 물품을 찾으려고 웹 서핑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런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하는 물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중개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신뢰성도 중요하게 여겨서 사기의 위험성도 또한 없애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조차 만들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시스템은 인원 채우기 시스템입니다. 총 2차의 과정을 통해 구매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1차는 구매의사 물품이 만약에 나오면 구매의사자 4명이 1차 구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결제 페이지를 통해 입금 후 그리고 거래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앱을 통해 저희가 앱을 개발해 봤는데요. 그래서 인원 채우기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품별로 인원 현황을 알려주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고객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매 의사가 있는 인원을 채울 수 있게끔 진행할 것이에요. 네, 저희의 주요 서비스로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물품을 공동 구매하여 소비자들이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24시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인원 모집을 하고,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창구 마련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며 자료 수집과 홍보를 하고 공동구매 블로그 또는 SNS 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분들과 제휴를 통한 광고 및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사업 모델입니다. 저희는 제휴를 통한 공동구매를 이루어져서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합니다. 여기서 대폭적인 가격 인하는 저희 자사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낮을 수 있지만 저희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 중 단골 고객, 즉 로얄 커스터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B2B2C 고객과 기업 간 거래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저희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국내 시장 분석입니다. 최근 저희 공동구매 트렌드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커지고 분야별 전문 마니아층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후기를 통해 검증된 제품을 사길 원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 코로나 발생 기간 동안 온라인 구매량 증가인데요. 이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즉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저희는 많은 에너지를 쏟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경쟁사 카카오 쇼핑에 있는 톡딜 서비스입니다. 이 카카오 톡딜 중에 약점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톡딜에 올라와 있는 상품만의 취급, 즉 공동구매 부분 중개인 역할을 하지 못하며 판매하지 않고 있는 물품 카테고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 동구동락은 소비자들의 민감한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며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 상품을 제시하고 공동구매의 경제성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간의 경쟁을 그리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저희가 높여갈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외 시장 분석입니다. 국외 시장으로는 중국의 공동구매 시장이 있는데요. 2016년 0.976명, 즉 9,700만 명이, 그리고 2020년 4억 7,400만 명이 이 플랫폼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 중국은 단장이라는 역할이 존재하는데요. 이 단장은 공동구매 플랫폼 간의 협력 관계를 맺으며 소비자와는 신뢰관계, 즉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도 이 단장 대신 저희는 동장 느낌으로 각 동네마다 이런 장을 한 분씩 두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 단장을 이용한 순이라는 중국 플랫폼인데요. 매출액 추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며 단장 10만 명, 2만 개 커뮤니티 6천만 이용자로 그 규모가 확대.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유자푸즈는 2개의 버전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소비자 버전, 단장 버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저희 동구동락의 운영 전략인데요.
네,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 거래량 증가에 따른 전략에 전자상거래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에 따라 동구동락 쇼핑 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은 종류의 물품들에 대해 판매 신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카메라를 공동 구매하고 싶어요, 혹은 화장품을 공동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직원에게 말을 하면은 저희는 그런 매체들, 여러 매체를 통해 그 물건을 찾아서 공동 구매를 할 수 있게 유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찾고 광고하고 판매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담당 운영부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담당 운영부서는 SNS와 웹사이트 등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판매 및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품들을 조사하는 부서를 운영하여 자료 수집과 정보 제공의 한계성을 덜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기의 위험성 또한 제로로 만들기 위하여 그 물건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는 신뢰성 있는 동구동락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마지막 차별성 6가지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동구매 시장에서 초반에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객 확보입니다. 즉,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해 저희는 6가지의 차별성 항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민원의 신속한 해결, 안전한 구매 보장, 기술적 중단 위험이 적음, 서비스 가입 비용이 없음, 다양한 정보를 얻는 속도, 서비스에 쉬운 접근 등 저희는 이러한 차별성 전략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가 정신, 창업 아이템 PPT 발표를 맡은 2조 김찬미, 유효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 하나의 나만의 립스틱을 선물하자 라는 비전을 가지고 My Own 립스틱의 약자인 MOL을 따와 몰이라는 상호를 만들었습니다. 사업 소재지는 충북 충주시이며 1억 1천만 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매년 약 150억 개 이상의 화장품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화장품들은 대부분 미사용 제품으로서 립 제품이 그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버려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용자, 즉 본인과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크나큰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며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커스터마이징 립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비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제품을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 전략을 이용한 온라인 립스틱 플랫폼입니다. 최근 유행보다는 나 자신만의 만족감, 즉 나만의 특별함이 있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뷰티 업계도 이를 선호하는 MZ세대에 맞춰 디자인 옵션을 확대해 소비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DIY 제품을 내놓는 등의 개인 맞춤형 제품들을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잦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저희 제품의 상품명은 상호와 똑같은 몰이고 대체할 수 없는 당신만을 위한 립스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격은 리필, 케이스 포함 37,500원으로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2개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제품의 규격 및 사양은 3g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소비자의 피부톤에 알맞고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를 제작하며 오일의 양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질감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매트, 글로우 등 소비자가 원하는 농도로 제품을 제작합니다. 습기로 가득 찬 마스크 환경으로 인해 립 오일의 양이 중요시되는 요즘,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립 오일의 양을 선택한다면 이는 큰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립의 종류와 케이스 디자인을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 제작 형식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표는 국내 화장품 산업 시장 규모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수입품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 기업이 생산하여 출하한 제품 중 해외에 판매한 수출 비중이 49%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앞으로의 내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합니다. 수출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무역특화 지수가 2018년 기준 0.6%로 수출 정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수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2017년도에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어 화장품의 수출에 있어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해 2019년 이후로 오프라인보다는 안전한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 분석표를 통해 2017년은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립스틱 시장에 대한 관심도와 판매도는 줄었으나 다른 색조 화장품에 비해서 립스틱 시장의 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뉴스 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립스틱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백신 도입 후 소비자들의 립스틱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매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잠시 주춤했던 립스틱 시장은 다시 활발해질 것이고 저희 제품의 시장 진출 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학 분석을 통해 저희 제품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리고 강점, 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에는 기존 시장에 없었던 제품,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할 수 있고, 온라인 시장이므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색조 화장품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위험 요인은 신세계 센텀 뷰티, 겔랑, 입생로랑의 커스터마이징 뷰티 기기 등 이미 기존 립 시장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강점에는 저희 제품은 립스틱 리필을 따로 판매하여 재구매할 경우 케이스를 구매할 필요가 줄어들어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립 컬러부터 케이스까지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고를 수 있고 퍼스널 컬러별로 색을 구분하여 소비자의 컬러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약점은 맞춤 제작 형식으로 진행돼 높은 가격대로 책정되어 가격면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프라인 시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립스틱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타사 제품들입니다. 저희 제품은 립의 색을 몇 가지 종류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색으로 제작하는 형식이고, 케이스 역시 소비자가 색, 모양 등을 직접 선택하면 이것을 제작하여 배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고 저희만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입하는 립 제품 산업은 주변 유사 산업들에 비해 시장 집중도가 낮고 국내 연평균 성장률은 9.4%로 평균보다 4%가 높습니다. 즉, 시장 집중도가 낮고 성장률이 높아 진입 기회 및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신규 진입 용이성은 주변 산업에 비해 창업 3년 이내에 기업수 비중과 이들의 매출 비중이 많은 것으로 비추어 보아 신규 기업 진입이 용이하고 매출 기대가 긍정적인 산업으로 분석됩니다. 그 다음은 저희 제품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립스틱 케이스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케이스로 제작해 사용 후 다른 물건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스 디자인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케이스 디자인을 제작하며 추가로 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케이스와 내용물을 탈부착 형식으로 제작하여 내용물을 사용 후 용기가 버려지지 않게 하고 이는 환경 문제 해결과 소비자의 추가 비용 감소로 다가오게끔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에게 맞는 립 컬러 추천을 상대적인 관점이 아닌 고객의 피부톤에 맞게 표를 제작하여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컬러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게 합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는 내부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요시되는 저희만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각종 SNS와 인플루언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올리브영, 랄라블라에 입점하는 등의 홍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각종 SNS를 활용하며 유튜브 브이로그에 협찬, 인스타 스토리 이벤트 등의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뷰티 유튜버, 연예인에게 협찬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각인시켜 구매로 이어지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구매하기 쉽게 하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제품을 등록하여 소비를 용이하게 하며 많은 구매로 이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수요 및 조달 계획입니다. 우선 제품 초기 개발 비용은 약 8천만 원으로 잡아 연구개발비 5천만 원과 재료비 3천만 원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스타트업 공모전에 참여하여 최대한으로의 정부 지원금을 조달받으며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마케팅 자금입니다. 2천만 원의 광고 선전비로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 전략을 해나가며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사용해 나아갈 관리비, 개인 자금 555만 원으로 추가 자금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제품이 만들어짐에 의해 발생하는 기대 효과입니다. 우선 리필형으로 립스틱을 제작함으로써 버려지는 화장품 용기를 감소시키고 본인에게 맞는 컬러와 성분의 양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버려지는 화장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본인을 위한 단 하나의 제품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커스터마이징 코스메틱이라는 흐름을 형성하고 K뷰티를 형성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 한국의 화장품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적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주의 기업가 정신 창업 아이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웜테이블 서비스를 기획하고 발표할 3조의 전지민입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진행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소개해드리고 현재 상황과 문제의식을 통해 고안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드린 뒤 시장 조사, 경쟁자 분석, 자사 전략, 마케팅, 수익 모델까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웜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러벌클럽스는 1인 가구, 노인 가구,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 등을 대상으로 식사를 요청한 시간에 배달해주는 것과 거주공간 정리정돈,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에게 한 끼 식사를 준비해주고 간단한 정리정돈을 해줌으로써 바쁜 현대인에게 포만감, 든든함과 같은 감성적 부분을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러벌글럽스라는 이름은 고무장갑에서 영감을 받아 집과 같은 따뜻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고자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구성의 바탕이 된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한 1인 가구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 1인 가구의 비율은 30.2%에 달합니다. 그러나 늘어가는 1인 가구의 수와 함께 1인 가구의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영양 불균형과 불규칙한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 정신적 건강 또한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입니다.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 중 음식과 숙박 비용은 16%로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숙박의 지출 비용이 높은 것에 비해 20대 1인 가구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현재 97.9%의 식당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식을 꺼리고 있으며 이에 외식을 통해서도 집밥 같은 식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계한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웜테이블 서비스에 있어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은 주거 유형의 변화와 고객 중심 서비스와 감성적인 충족이었습니다. 우선 주거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핵가족화와 주거 유형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노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아 1인 가구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변화하는 주거 환경과 그 대상이 되는 1인 가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웜테이블 서비스는 고객 중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규 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고정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고정 고객이 오랜 기간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소통과 친밀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웜테이블 서비스가 다른 기업의 서비스와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로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배달하는 배달원의 개념이 아닌 부모처럼 식사를 제공하고 간단한 정리정돈을 하여 가사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들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감성적 조력자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조사입니다. 자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예측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이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27%에 불과했던 5년 전과 달리 현재 1인 가구의 수는 30.2%로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18.2%로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연령대였고 그 뒤를 이어 30대, 5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며 통계청에서는 2035년에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4.3%까지 차지할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42만 6천 원으로 전체 가구의 245만 7천 원 대비 58% 수준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지출을 분석했을 때 음식과 숙박, 식료품과 비조류 음료, 교통비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고 1인 가구는 주거수도 강열비, 음식과 숙박, 교통비 순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인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형태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였기 때문에 주거수도 강열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음식과 숙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지출은 전체 가구 대비 58% 수준이지만 가처분 소득 중에서 77.6%를 소비하여 전체 가구에 비해 소비 성향이 높으며 1인 가구의 지출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는 가구 형태의 특성상 건강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4%로 절반을 넘어섰고 30대는 43.8%, 10대는 33.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 중 1인 가구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73.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도는 다인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공통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였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사의 시장 진입에 있어 비슷한 사업 분야를 지닌 경쟁사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웜테이블 서비스를 기획하며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둔 서비스는 집밥을 컨셉으로 한 식사 제공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식사를 배달하는 다른 기업을 경쟁자로 판단하여 4가지 서비스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커틀러리의 플레이팅 서비스는 바쁜 직장인을 위해 셰프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질 높은 식사와 점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식의 정직한 식사 서비스는 3인분을 기준으로 국 1개, 메인 반찬 1개, 반찬 6개로 구성된 식사 박스를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집밥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티락의 청담 시티락 서비스는 청담동을 중심으로 신사동, 논현동 등의 일부 지역에서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당일 조리하여 마치 집밥을 먹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해준다는 점이 자사와 비슷한 컨셉입니다. 아스테라의 이플 서비스는 강남, 역삼, 삼성, 신사 부근을 중심으로 배달 서비스와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이 없고 배달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사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경쟁사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달이 가능한 경우라도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배달비와 최소 주문 금액이 없어 매 끼마다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경쟁사가 있었는데 최근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 이 점을 고려해야겠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조사와 경쟁사 분석을 통해 계획한 자사의 전략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현재 상황과 문제의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고안했던 저희는 저희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성장의 가능성이 큰 시장을 찾고 있었고 그 결과 1인 가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 1인 가구의 수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인 가구 시장의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은 20대와 30대가 가장 크지만 앞으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년층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년층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혼, 반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독신의 증가로 20대와 30대의 1인 가구 수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2019년과 2020년 모두 배달과 테이크아웃 지출이 변함없음이거나 약간 증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입시장 예측을 통해 1인 가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저희는
보다 확실한 타겟층을 선정하기 위해 STP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연령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세분화를 진행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은 20대와 30대였습니다. 2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1인 가구 수가 비슷했고 30대에는 남성이 조금 더 많았으며 70대, 80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1인 가구 시장의 세분화를 지역을 기준으로 진행한 결과 1인 가구의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진행했던 진입시장 예측과 시장 세분화를 통해 구매 수요가 많을 법한 소비자를 20대, 30대의 수도권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로 특정했습니다. 20대, 30대 1인 가구의 경우 자취를 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이 많으며 실질적 구매가 어려운 10대에 비해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40대, 50대보다 온라인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의 친숙도가 높아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의 1인 가구 분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초기 시장 진입으로 20대, 30대의 수도권 거주자가 가장 적절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20대와 30대 1인 가구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편리함과 합리적인 가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웜테이블 서비스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제대로 된 식사를 통해 건강한 이미지임을 부각하고 집밥이라는 점으로 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따뜻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벌글럽스의 시장 전략은 배달과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고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 20대와 30대 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배달비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때 건강한 식사를 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20대, 30대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를 알리고 수도권을 위주로 시장을 먼저 확보한 뒤 서비스 공급 지역과 소비자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웜테이블 서비스의 향후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20대, 30대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식사를 대충 때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수익 창출은 물론 미래의 성장 가능성 또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식사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줌을 통해 1인 가구가 함께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 강동구 천호 이동에서는 지역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 식품을 지원하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식사 문제에 사회적인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목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 서비스의 목표 중에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스마트폰 교육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사용자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직업,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 소외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고객 기반 마케팅입니다. 고객 기반 마케팅, 즉 ABM은 개별 기업 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서 자료를 최적화할 수 있고 세일즈와 마케팅 부분의 협업으로 효율성 높은 운영이 가능하며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고정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사의 목표에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사의 서비스는 B2C 형태로 거래됩니다. 20대, 30대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광고와 결제가 매우 익숙하며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SNS와 유튜브 협찬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를 소개하며 인플루언서 체험 후기를 통한 트렌디함을 어필하고 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통해 구매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40대, 50대는 자녀의 보호자와 부모의 요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를 중시하고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나 블로그 같은 매체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수익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벌글럽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를 자사에 제공하면 저희는 면접을 통해 기준을 통과한 서비스 제공자를 플랫폼에 등록합니다. 이는 자사의 서비스가 단순히 제공자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며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소비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희망하는 비용과 조건을 고려하여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금을 결제합니다. 그 다음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식사를 배달하고 가사에 도움을 주는 등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진 뒤에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웜테이블의 수익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러벌글럽스사의 웜테이블 서비스를 기획한 팀원들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조의 윤은혜, 이수빈, 남우현, 전지민이었습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가정신 4조 사업계획서 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고령층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통합 서비스를 계획하였습니다. 목차 순서는 차례대로 시장성 분석, 서비스 소개, 주요 서비스, 마케팅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분석과 서비스 소개 파트는 김하은 학우분이, 주요 서비스 파트는 신서희 학우분이, 마케팅 계획, 자금 조달 계획 파트는 최가은 학우분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성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유지로 인하여 사회에서는 안전을 위해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언택트 방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모임 활동, 온라인 쇼핑, 경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기술은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일상의 다양한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 역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언택트 시스템은 편리와 효율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버 산업의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표는 정보통신부에서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고령층의 스마트폰 이용 빈도율과 디지털 정보화의 수준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스템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빠른 기술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유연한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에 비해 많은 고령층이 빠른 변화에 혼란스러움을 겪고 복잡하고 어려운 구성으로 진입 장벽을 느끼고 언택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 고령화, 고령층의 정보 능력 수준 향상, 언택트 기술의 발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촉진화되고 있으며 언택트 시스템의 도입은 더욱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이며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실버 산업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소개입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고객 연동 시스템, 마케팅 기대 효과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구성하고 고객 연동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령층의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였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의 고령층 디지털 정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고령층이 복잡한 이용 절차, 작은 글씨, 복잡한 구성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정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어려움을 느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고령층에게 고령층이 느끼는 문제 요소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 진입 장벽을 완화시켜 준다면 고령층은 지속성을 가진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고령층을 포함한 누구나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독성을 중시하여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고
정확하고 간편한 조작 기능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꾸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고객 연동 시스템을 토대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룹 간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간 선물하기 및 생필품 정기 배송, 결제 대행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정기 계정 서비스를 통해 장기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세분화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고객 연동 서비스를 통해 그룹 간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룹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포지셔닝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주요 서비스인 헬스케어 서비스, 실버 냉장고, 그레니룩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헬스케어 서비스는 병원에 관한 정보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건강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위치 주변에 있는 중인 병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형 병원 같은 당일 진료가 어려운 곳은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후에 간편하게 보험료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연계성 서비스입니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PT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연계성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할 것입니다. 수익 창출 계획은 수익성 분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수익 창출 방안은 4개의 분야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버 냉장고는 고령 친화 식품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며 정기 배송 서비스와 고객 연동 서비스를 활발히 활용할 것입니다. 실버 산업은 세계적으로 계속해 확장되고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씹기 편한 고기, 바나나 수준의 갈비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하식이란 이가 약한 성인이나 고령층을 위해 씹기 편하도록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기에 저희는 연하식을 위주로 고령층을 고려한 식품을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옆에 통계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어르신분들이 원하는 영양분은 기본으로 치아도 고려하여 소화가 잘 되도록 할 것이며 연하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일반 식품처럼 이질감이 들지 않고 친숙한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저희 제품만의 차별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홍보할 때도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연하식 식품은 대체로 부드러움만 강조되어 있으나 맛으로 먹는 기쁨과 씹는 기쁨을 함께 제공해 준다면 계속해서 차별화된 저희 제품을 자연스럽게 찾을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차려 드시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크기에 빠르고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간편성을 중요시하여 제작할 것이며 치아 건강이 좋지 않으신 고령자의 경우에는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기에 저렴한 가격을 중심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절감에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만큼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업계에서 케어푸드를 운영하고 있기에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계 상품인 그레니룩입니다. 필수적으로 병원과 식사에 더해 의류도 꽤 중요한 요소이고 이 시스템만의 특징은 고령층도 다양한 스타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해서 이가 어색할 수 있는 고령층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기회가 됩니다. 기온별 의복 추천 서비스는 AI가 기온에 적합한 계절별 패션을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외출 전 기온에 따라 매일 옷을 입기는 쉽지 않은데 이를 고려할 수 있고
이에 더해 개인이 자주 입는 옷 스타일과 트렌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포함하며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해 발전시킬 것이고 가족 패키지 세트 등을 모델로 해 가족과 고령층이 입은 핏을 사진으로 첨부해 더욱 판매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물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생일, 어버이날 등에 맞춰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께 옷을 선물해 드릴 때 부모님께 어울리는 옷을 찾기는 어려운데 이는 부모님이 선호하시는 옷 스타일을 참고해서 구매할 수 있기에 자녀와 부모님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마케팅 기획입니다. 저희는 수압 분석과 STP 전략으로 마케팅을 기획했습니다. 먼저 수압 분석은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내부의 강점은 누구나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마련했다는 것과 고객과 선물하기 서비스 기능으로 고객층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약점은 언택트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진입 장벽이 높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회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소비자의 온라인 거래 접근성 및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고령 친화 산업의 시장 규모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 불확실한 투자금 유치 방안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업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한 4가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O 전략은 안정적인 목표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ST 전략은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유동적인 고객층을 자사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W 전략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계획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T 전략은 안정적인 기술과 깊이 있는 서비스 및 혜택으로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STP 전략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을 설정해 목표 시장에 적절하게 제품을 포지셔닝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주 고객층인 고령층의 니즈를 세분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고객을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고객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고객의 특성에 따라 건강식, 연화식 등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취약점을 고려해 고객층을 세분화했습니다. 그 다음 고령층과 고령층의 자녀 세대의 니즈에 맞는 마케팅, 그룹별 공동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마케팅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배송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장기 고객을 유치하고 그룹 간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크라우드 펀딩과 청년 창업 지원금, 청년 고용 특별 자금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와디즈, 텀블벅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펀딩을 진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 특별 자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 창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특별 자금에는 청년 창업 지원금과 청년 고용 특별 자금이 있으며 이러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조 사업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체 플랫폼 아띠북을 계획한 오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19학번 오세영입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할 순서입니다. 먼저 현재 업계 상황과 문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시장 조사와 경쟁사 분석을 바탕으로 자사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와 이용 용도를 이야기하고 우리 사업의 매출 추정과 목표를 말하는 순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업계 상황과 문제 상황입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대학생들은 교재를 사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대학교 교재는 건당 3만 원대이며 많게는 한 권에 10만 원이 넘는 책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 학기 기본 20만 원이 넘는 돈을 교재 구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고교재 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고교재 거래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 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복제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고 서적 업계 상황은 어떠할까요? 현재 도서 정가제에 따라 신간 구간의 할인율이 제한되자 도서 구매에 가격 부담을 느끼는 구매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중고 서점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부상한 트렌드인 N차 신상의 열풍으로 중고 시장 자체가 성장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업계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공 서적의 부족입니다. 알라딘과 예스24와 같은 기업형 중고 서점은 바이백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서적을 확보합니다. 바이백 서비스란 책을 소비자에게 팔고 다시 사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업형 중고 서점의 경우 이러한 바이백 서비스를 신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쇄 부수가 적은 대학 교재는 중고 서점에서 취급하는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성의 부족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책들을 보면 책의 상태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사진 정보가 부족합니다. 책의 표지와 저장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신뢰성 부족은 거래에 있어 사기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늦은 게시글 순환입니다. 대학생들의 중고교재 거래로 많이 쓰이는 에브리타임은 그 앱 특성상 작성자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판매 완료를 올리지 않는 한 판매가 된 이후에도 판매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있어 거래에 불편함을 줍니다. 다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이름은 아띠북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의 아띠를 통해 대학생들의 니즈를 공감하고 보다 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제공할 서비스는 교내 중고교재 직거래 플랫폼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 있는 거래를 위한 본인 인증과 학교 인증이 진행됩니다. 최초 1회 본인 인증 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시글 옆 배너를 통해 거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대학생 중심입니다. 기존 중고 서점과 달리 대학생 전공 서적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라는 특성을 살려 교내 서점과의 제휴를 통해 예약과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DM 기능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과 원하는 순서로 정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쉽고 빠르게 매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조사입니다. 저희는 국내 시장에서 중고 서적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알라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알라딘은 2010년 이후 급성장하여
2010년 기준 1,380억에 불과하던 매출이 2020년 기준 4,295억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 또한 2010년 25억에서 2020년 247억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알라딘의 성장세는 중고 판매 전략이 핵심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20년 알라딘의 매출 규모는 다른 상위의 서점의 영업이익 합친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알라딘의 성장은 기존 업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터파크와 교보문고의 경우 중고서적 카테고리가 증가하였고 예스24의 경우 알라딘처럼 오프라인 중고 매장을 오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본 기업형 서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중고서적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고책 거래 웹사이트인 북장터를 시작해 대학생 중고교재 거래 서비스 유니빅스, 전공책 거래 서비스인 책책, 그리고 에브리타임의 책방 서비스까지 시장은 점점 세분화되고 서비스 제공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우리만의 사업 형태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존 사업에 중고책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방식이거나 기존 커뮤니티에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본 기업형 서점이나 당근마켓,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가 그 예시입니다. 이를 통해 이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중고시장 분야에서 우리만의 특색을 강조할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쟁사 분석과 자사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사 분석에 앞서 저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대학 중고교재 직거래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에게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트래픽을 바탕으로 대학생이라는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광고를 노출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 분석은 주 사업, 운용 방식, 이용자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기업형 중고 서점의 주 사업은 바이백 서비스를 통한 서적 확보 후 중고책 거래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중고책 거래는 주로 택배 배송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에브리타임은 대학 커뮤니티가 주 사업이지만 커뮤니티 사업에 부가적으로 커뮤니티를 사용한 사람들끼리 책을 중고로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 방식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는 같은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도 가능합니다. 유니브북은 대학생 중고교재 거래 서비스로 오프라인으로 책을 확보한 후 웹서비스와 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 방식은 직거래이고 이용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사업은 교내 중고교재 직거래 서비스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우리 사업의 플랫폼을 통해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 방식은 직거래이며 이용자는 본인 인증을 마친 같은 학교의 학생입니다. 경쟁사 분석을 통해 저희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교내라는 특정한 장소와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세분화된 이용자가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세울 전략은 바로 그 특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책을 수령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택배 거래 방식이 아닌 직거래 방식으로 학교 아니라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교내 서점과의 제휴를 통해 교내라는 특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판매자나 구매자가 직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교내 서점을 통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학생의 접근이 쉬운 교내 서점을 통한 픽업 서비스는 우리 사업에 대한 하나의 마케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픽업 서비스를 통해 교내 서점에는 책 보관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교내 서점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내 서점과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분한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안정화 이후 자사 플랫폼을 통하여 교내 서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책을 자사를 통해 주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내 서점의 온라인화를 통해 우리는 중개 수수료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전략을 위한 시장 진입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웹 기반 서비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와 같은 웹으로 시작하여 사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후 보완점과 개선점을 반영한 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앱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 또는 업체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앱 서비스 개시 이후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할 것입니다. 거래에 대한 후기를 SNS에 업로드하는 이벤트나 첫 거래 성사 시 사업의 상징성이 보이는 굿즈를 증정하는 등의 입소문 전략으로 고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고객 확보 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학 교재뿐만 아니라 자격증, 공무원 시험과 같은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서적들로 카테고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후 앞서 말한 교내 서점과의 제휴를 통해 온 오프라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은 학교라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략과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전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대상 전략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전략은 단과대, 학과별로 중고 교재 오프라인 마켓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용자나 학교로부터 중고 교재를 공급받아 오프라인을 개최하고 단체로 우리 사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보호 챌린지입니다. 우리 사업을 통한 중고 교재 거래량을 보호한 나무의 수로 환산하여 매 학기 주기로 학교별 순위를 기록하여 학교 내 학생들의 거래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 대상 전략입니다. MZ세대의 필환경 트렌드에 따라 중고 교재 거래를 통한 환경에 대한 착한 소비를 강조할 것입니다. 일정량의 거래를 달성한 사용자의 이름으로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거래 성사 시 일정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마일리지 저축액에 따라 회원 등급제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거래를 통해 저축한 마일리지는 이후 수수료 할인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및 이용 용도입니다. 투자 유치에 관련하여 생각해본 방법은 교내 창업 관련 경진대 참여 및 창업 동아리와 창업 지원금 그리고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청년 창업 지원금을 선택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은 만 20세부터 39세의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지원해주는 자금은 연간 1억 원 내로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금을 선택한 이유는 금리가 1에서 2%로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전 자금은 최대 6년 상환기간을, 시설 자금은 최대 10년의 인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다른 방법에 비해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또한 국가 정책 자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 9대 업종 중 하나인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생각하여 지원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금 사용 방향입니다. 크게는 CSV, 인건비, 운영비, 연구비로 나누었습니다. CSV는 학교 주변의 나무 심기, 종이 사용 줄이기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 비용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는 고정 직원 및 시간제 직원의 월별 급료로 구성될 것입니다. 운영비는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및 이벤트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비는 서비스 확장에 대한 방안을 보완하는 데 쓰이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교내 서점 제휴 방식을
구체화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추정 및 목표입니다. 저희 사업은 앞서 본 비즈니스 모델처럼 광고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로 매출이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의 매년 목표는 한국교통대 올해 신입생을 기준으로 신입생의 약 5%인 100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후 서비스를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 학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차 대상을 넓힐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대학 수가 확보가 된다면 대학생 중고책 거래 분야에서 1등 어플이 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 목표입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이 준비한 사업 아이템은 금방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개요와 두 번째 서비스 제작 배경, 세 번째 서비스 소개, 네 번째 시장 조사 및 분석, 마지막으로 매출 추정 및 목표를 설명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공실로 소비되고 있는 원룸을 단기간 동안 임차시켜줄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기업입니다. 임대인들에게는 공실 회전율을 제공하며 단기 임차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금방이라는 사업은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하여 수많은 학교들이 수업 방식을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점에 맞추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평균 일수는 주 1.4일이며 비대면 진행이 주 평균 4.1일이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대학 근처에 원룸을 마련했던 일부 학생들은 본가로 귀향하거나 이사를 한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룸 하락 시각화점입니다. 원룸이 2019년 12월 기준으로 53만원이었지만 2021년 기준으로 51만원으로 하락되는 추세이며 각 학교별로 서울대 기준 36만원에서 34만원, 건국대 기준 43만원에서 41만원, 경희대 기준 44만원에서 42만원으로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따른 수업 수요 감소로 대학과 원룸 월세는 하락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어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원룸 장기간 계약이 부담스러운 대학생들과 임차인 기준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공실이 많아 힘든 원룸 임대인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 임대를 통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방향성은 전국 언제 어디서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머물 수 있는 스테이 플랫폼 구축입니다. Stay, serve, time, area, yourself. 휴식을 제공하며 편한 시간대에 편한 장소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방식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모두가 선호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원룸 단기 임대 플랫폼 금방입니다. 건물주와 임대인들에서는 금방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내고 공실 활용 기회 및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임차인들 기준으로는 단기 임차를 제공하며 저렴한 단기 주거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플을 실제로 구성한 사진인데요. 대학교 아이콘을 사용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설정하였으며 부가 서비스를 넣어 추가로 더 많은 서비스를 얻게끔 활용하였습니다. 부가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용품 대여 서비스. 원룸 대여 특성상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등 생활 필요용품 또는 소형 가전제품 등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휴 할인 서비스입니다. 금방 이용 고객들은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 및 여가 활동가의 제휴를 맺어 추가적인 제휴 할인을 얻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 몰카 안심존입니다. 몰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금방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원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탐지 및 제거 작업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VR 객실 정보입니다. VR 서비스를 통해 360도 회전 확대하며 방 크기나 구조, 위생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객실 사진을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금방의 경쟁사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다시피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에어비앤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가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에어비앤비들은 보통 여행객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방은
대학생들로 포괄적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거래 매물은 타 경쟁 업체들은 모텔,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를 주로 이뤘지만 근방에서는 공실률이 높은 원룸을 거래 매물로 설정했습니다. 계약 단위는 타 경쟁사들은 평균적으로 1박 2일이 기준이 되었지만 근방 같은 경우는 단기간이라는 계약 단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필요용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9.9%, 10%보다 현저히 낮은 7%를 활용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줄 것입니다. 한 달 이내 숙박 가능한 업체들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때 1박 기준에서는 3만원, 6만원, 7만원, 5박 기준으로는 15만원, 30만원, 35만원입니다. 저희가 만든 어플 근방 기준으로는 1박 기준 15,000원, 5박 기준 75,000원이므로 기간이 경과될수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지셔닝 맵인데요. 근방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는 중단기 투숙객에게 가장 적합한 어플입니다. 경쟁사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방과 같은 경우 모바일 화면으로만 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한 사진이 실제 사진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집을 여러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등록하기도 하여 일부러 싼 가격으로 집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확보한 후 다른 집을 보여주는 등 허위 매물을 이용한 장사를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여기어때와 야놀자 같은 경우는 약 한 건당 10%의 중개 수수료를 받으며 앱 내 광고 위치에 따라 광고비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체크인, 체크아웃 어플이 아닌 호스트와 직접 따로 연결을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개인의 집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 전까지는 숙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근방에서는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계약식 VR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는 것과 다름없이 똑같은 느낌을 제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물 실소유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확인 매물 서비스를 시행하여 가격 및 상세 정보 면에서 보다 높은 신뢰도를 제공할 것이며 임차 가격과 중개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잡고 물품 대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부담감을 덜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과의 개인적인 연락을 할 필요 없이 어플에서 바로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가능하게 설정할 것입니다. 근방에서 예약 시에는 정확한 숙소 위치를 또한 보여줄 것입니다. 매출 추정 및 목표입니다. 1년, 2년 단기간적으로는 대학가 원룸으로 시작하여 대중들에게 근방을 각인시킬 것이며 3년에서 5년 사이에서는 대학가 원룸이 아닌 전국의 원룸들도 근방을 사용할 것입니다. 6년에서 8년 동안에는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중단기 숙박에서는 당연히 선택지인 근방을 선택할 것입니다. 매출 추정은 2022년도 5억 원, 23년도 8억 원, 24년도 11억 원, 2025년도에 2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계획서 근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